안녕하세요. 자유주제리그 SSD팀의 발표를 맡게 된 임훈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라 서울시 코리빙하우스의 타겟별 입지를 선정하는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주제 선정 배경, 분석 방법, 분석 내용, 제안 및 활용 방안, 결과 요약, 기대 효과 순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빙하우스란 한 건물 안에서 거실, 주방 등을 공유 공간으로 조성하여 입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주거시설입니다. 기존 쉐어하우스와는 달리 코리빙하우스는 독립적 생활 공간을 보장하고 공유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교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코리빙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초 관련 건축법이 개정되어 임대형 기숙사 용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의 코리빙하우스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급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며 한국에도 코리빙하우스가 새로운 임대 사업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리빙하우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첫 번째는 가구 형태의 변화입니다. 가장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시의 총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1, 2인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측의 그래프에서는 한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령층에서 1인 가구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030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다음은 가구 형태의 다양화인데요. 친족 가구 수의 증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둔화되는 것에 비해 5인 이하의 비친족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가구 형태가 사라지고 형제, 조손, 동거, 룸메이트 등 다양화된 소형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주거 관련 사회적 문제입니다. 서울시 월세 비중은 21년 8월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과 22년 11월 발생한 전세 사기로 인해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매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점차 증가하며 1인 가구의 주거를 둘러싼 각종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리빙하우스가 주는 효과입니다. 위 그래프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한 복지 실태 조사 중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젊은 사람일수록 물리적인 불편함,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정서적 불안감을 더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리빙하우스는 이러한 1인 가구의 육체적 어려움과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 상황에는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외로움은 관계적 사회망 구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 팀 역시 코리빙하우스가 혁신적인 주거시설이라 생각했고 데이터를 통해 향후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코리빙하우스의 입지를 분석하는 것 역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셋은 총 25개로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17개, 그 외에 외부 데이터셋에서 8개를 추가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앞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치구 데이터에서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변수를 설정하였습니다. 원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컬럼은 삭제하였고 필요한 컬럼만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에 병합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파생 변수를 생성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동 데이터에서는 저희가 선정한 타겟을 기준으로 변수를 설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원 데이터에서 분석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내용입니다. 먼저 자치구 단위에서 입지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구 단위에서 입지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1인 가구가 집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선택해 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변수들은 특별한 이상치가 없고 정규 분포에 맞게 표준화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하여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였습니다. 인구, 주거, 교통, 환경, 생활 이 5가지 인프라를 기준으로 변수들을 분류한 다음 그룹별 평균을 집계하였습니다. 적합한 입지 선정을 위해 자치구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 군집화 알고리즘 중
군집수가 가장 골고루 분포된 K-메도이즈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K-메도이즈의 엘보우 값과 실루엣 점수를 확인한 결과 최적의 군집수는 3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페어플롯을 그려 3개 군집의 분포도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변수의 평균값이 높은 2번 클러스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자치구는 11개로 갈색으로 칠해진 부분과 같았습니다. 입지 선정을 행정동 단위로 더 좁혀나가기 위해서 선정된 11개의 자치구에 있는 208개의 동들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3가지 타겟으로 나누고 타겟별 변수들을 넣어 다시 한번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한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복지 실태 조사 결과 청년층에서는 직장, 학교와의 거리,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이혼, 별거, 사별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코리빙하우스의 잠재 수요층이 대학생, 직장인, 시니어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타겟으로 선정하고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행정동의 변수들 역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통해 표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집수가 가장 골고루 분포된 K-메도이즈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엘보우 값과 실루엣 스코어를 함께 확인한 후 최적의 군집수를 6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을 그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이를 타겟별 클러스터 선정 시 변수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대학교 수, 기숙사 수용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 1인 가구 수와 상관관계가 높았고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30대에서 40대 1인 가구 수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령화 지수는 60대 1인 가구 수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대에서 50대 1인 가구 수가 높은 1번 클러스터를 직장인 클러스터로, 대학교 수, 기숙사 수용률과 20대 1인 가구 수가 높은 2번 클러스터를 대학생 클러스터로, 대학교 수, 기숙사 수용률이 낮고 노령화 지수와 60대에서 70대 1인 가구 수가 높은 4번 클러스터를 시니어 클러스터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8개의 행정동에서 80개의 행정동으로 추려졌으며 각각의 타겟별 행정동 수는 다음과 같이 대학생 27개, 직장인 20개, 시니어 33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입지 선정의 최적화를 위해 80개의 동에서 이미 코리빙하우스가 존재하는 6개의 행정동을 추가로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 잠재 수요가 많은 타겟별 특정 지역을 찾기 위해 대학생은 해당 클러스터 내에 대학교가 존재하는 지역, 직장인은 해당 클러스터 내에 인구 밀도 대비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 시니어는 해당 클러스터 내에 기초수급, 저소득을 제외한 일반 소득의 독거노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 각각 3개 행정동으로 추려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학생 타겟 최적 입지는 신림동, 군자동, 화양동, 직장인 타겟 최적 입지는 삼성 1동, 노년 2동, 문정 2동, 시니어 타겟 최적 입지는 수서동, 마천 1동, 마천 2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제안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역의 코리빙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는 소비층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행동 패턴과 관심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각 타겟별 가상의 페르소나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학생으로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한국에 잠깐 거주하게 된 국제교환학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대학생 페르소나는 단기간 유동적으로 입주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문화를 교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코리빙하우스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르소나로는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39살 직장인입니다.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9to6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주말에는 취미활동을 즐깁니다. 이 직장인 페르소나는 퇴근 후에 혼자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필요함과 동시에 취미를 공유할 사람이 필요하여 코리빙하우스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자를 일찍 사별한 71세 시니어입니다. 친근하고 활발한 성격의 액티브 시니어로 동네 이웃들과 교류를 즐기며 텃밭을 가꾸거나 자신이 만든 요리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시간을 보냅니다. 혼자 지내기 때문에 위급 상황 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만 아프고 외로울 때마다 매번 자식들을 찾기 미안해집니다. 이 시니어 페르소나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편하게 보내고 싶어 하기에 코리빙하우스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분석한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타겟팅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타겟 특성에 맞추어 공동으로 운영되는 시설 및 서비스 외에 대학생은 학업과 관련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기 개발형, 커뮤니티형 코리빙 하우스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직장인은 오피스와 관련된 시설 및 기술을 지원하는 창업형, 힐링형, 취미형 코리빙 하우스를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시니어는 의료 서비스와 주기적 케어를 지원하는 노후관리형 실버타운 코리빙 하우스를 제안합니다. 각 타겟별로 커뮤니티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북토크나 스터디 그룹과 같은 자기개발 프로그램, 직장인의 경우 창업 세미나나 명상과 같은 힐링 프로그램, 시니어의 경우 공예활동이나 주말농장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 요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거 관련 사회적 문제의 대두와 함께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코리빙하우스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입지 분석 결과 타겟별 서울시 코리빙하우스로 가장 적합한 입지는 대학생의 경우 신림동, 군자동, 화양동, 직장인은 삼성 1동, 노년 2동, 문정 2동, 시니어는 수서동, 마천 1동, 마천 2동입니다. 셋째, 코리빙하우스는 그 자체 특성과 타겟별 니즈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임대형 기숙사를 둘러싼 새 이해관계자의 관점으로 각각의 주체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의 경우 최적 입지 선정을 통해 타겟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고, 소비자의 경우 개인화된 니즈를 반영한 주거 공간 및 차별화된 공유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1인 가구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참고자료와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